오늘 하게 될 먹방은 저희가 쩐이 없어가지고 요걸로 일단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럭 하나가 더 추가된 6개들이 진라면. 요거 어디서 샀어요? 마트에서 샀죠. 동네 이마트에서 산 라면이 되겠습니다. 무려 진라면 매운맛. 매운맛이고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물을 정확하게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요게 이제 그 550ml 물을 이렇게 2컵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말 스프를 넣고 면을 끓인 후 4분, 딱 4분을 끓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성에 따라서 파나 계란, 김치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저희 집에 와이프는 요 룰을 정확하게 시켜가지고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물이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은 그래도 이상적인 라면 맛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집에서 먹으면 라면이 별론데 왜 사 먹는 곳에서 가면 라면이 맛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화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는 맛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가정집에는 화력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차이는 뭐 그 정도만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라면이 나올 때까지 저랑 잡담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라면 좋아합니다. 근데 특히 저는 매운맛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진라면은 일단 순한 맛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레인지용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신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백풍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라면보다 저는 진라면이 좋습니다. 벌써 시작하셨어요? 먹방. 화력이 약할 때는 각자 오른손으로 흠겹묘를 소환해서 소환이 가능하면은 라면 먹고 살겠습니까? 청구살인이나 청구살인 해도 되고 그 화력 발전공사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계속 물을 끓이는 거죠. 타임을 써서. 좋다. 발전소 한 개 분이네요. 돈 좀 되겠는데. 메테오까지 막 써가면서. 자, 파. 파까지 넣어주는 거야? 이야, 맛있겠다. 파 많이 넣어줘. 그 다음에 계란은 안 넣나요? 계란요? 또 넣겠습니다. 계란도 좀 보여줘. 식자재를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갈 거 있나요? 없습니다. 뭐 다진 마늘을 조금 넣으면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 타더라고요. 계란. 몇 개를 넣으실지는 하나만 넣어. 계란 많이 넣으면 국물에 본연의 맛이 없어. 국물 본연의 맛이 없다. A님. 쌀값이 자꾸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권민범님, 저희 아프리카 방에 지금 몇 명 있냐면요. 제가 볼게요.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필요하려나? 2명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늘어나면 매니저 필요할 때가 되면 1순위 후보로 권민범님을 저희가 사실 아프리카를 잘 모르거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보기는 많이 보는데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여자 BJ 방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렇기는 한데 제가 방송을 하는 방법은 전혀 모릅니다. 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고. 저희가 뭐 아프리카 해가지고 잘 되면은 다 한 잔씩 드려야죠. 매니저님 해장용으로 라면 끓일 때는 초장을 넣어도 괜찮다. 레이첼 엠버님과 고민범님 두 분만 보고 계신 거 아닐까요? 두 분이 어딥니까? 저희 그 아재들 하는 방송 뭐 재밌죠. 봐주시는 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AN님께서 농산물 물가가 실업난 이거 더 장기화되면 국민들이 100% 저는 대모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아까 전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추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조만간 그 국가의 큰 경제 위기가 한번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잘못하면 우리 모두들 시골에 내려가서 자급자족의 문화를 살아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레이첼님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오시니까 3명이 되셨네요. 그러면 권민범님과 채팅 한 번도 안 치신 분이 아프리카 방에 한 명 계십니다.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재밌네요. 그분은
처음 보는 걸 거야. 이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인가. 그 게임을 한다고 해놓고 게임은 하지도 않고. 먹방으로 방제 바꾸겠습니다. 제가. 방제 바꿔주십시오. 네. 매개 순수한 먹방. 아니, 매개 그 저렴한 먹방 이런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면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먹방은 라면입니다. 라면인데, 여러분들께서 라면에 대한 여튼 애찬노를 얘기를 주시면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김치라면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걸로. 마트에서 사면은 5개들이 3,000원도 안 합니다. 2천 몇백 원에 살 수 있는 라면인데, 김치 국물이, 누르시죠. 누를까요? 네, 저장된. 그러면 저렴한 매개 먹방 나오고 있네요. 자, 요렇게 제가 김치라면을 먹는데 김치 국물 맛이 개솔솔해가지고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맛있게 먹었었던 게 이제 김치 사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녹화 중단됐지? 안 눌렀어. 아까? 괜찮아. 네. 유튜브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지금 프로스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소고기 라면이 제일 저렴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저렴한 라면이 롯데마트 라면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상품이라고 그러죠? 마트에서 나오는 노브랜드 상품.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게 이제 그 스낵면 이런 거죠. 정말 스프 하나 달랑 들어가. 진라면이 근데 제일 싸지 않나? 진라면이 지금 580원 정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거보다 더 싼 게 이제 그겁니다. 저기 스낵면. 스낵면 맛있죠. 그건 밥 말아 먹을 때고 예. 밥이랑 먹어야 돼요. 스낵면은. 스낵면이 면발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PB 상품이라고 하죠. 노브랜드 상품이라기보다는 예. 유통업자들이 제조업까지 독점을 하려고 만든 게 PB 상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게 이 유통을 잡고 있는 롯데라든지 신세계가 PB 상품에 손을 대면서 더 힘들어진 요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소기업이 만들던 다양한 먹거리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PB 상품을 내면서 중소기업이 내던 저렴한 먹거리들을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유통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과자 같은 거 옛날에 소라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 뻥튀기 이런 것도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삼양라면은 싸지 않아요, 송진영님. 왜냐하면 삼양하고 농심은 농심하고 팔도 세 개가 2017년 초반에 가격을 조금 올려놔가지고 진라면은 그때 단합에 안 참여해서 안 올려서 지금 580원. 그래서 가뚜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이거 해고 부당 해고도 없는 애잖아요. 여기가. 뭐 정직원 거의 쓴다고. 삼양라면 매운맛이 있냐? 레이첼 램버님이 저기 아프리카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삼양 쪽에 매운 라면이 있나요? 그러게요. 삼양 쪽에 매운 라면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도 불닭볶음면밖에 모르는데 삼양에 매운 거는. 열라면 이런 건가? 열라면 오뚜기 거예요. 그런가요? 네, 제가 먹어서. 그럼 뭔지 모르겠네요. 뭔가 있겠죠, 삼양에서도 뭔가. 빙그레 라면 옛날 맛있었지. 빙그레. 우리 집 라면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경민이도 나이가 30 후반이신데. 그럴 거죠. 그 라또만이라는 라또만은 잘 몰라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잠깐 나왔다가 요새 유통 잘 안 되는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큰 마트 가면 가끔 있더라고. 카레 라면. 카레 라면. 그것도 독특한 맛이 있더라고. 그 밖에 추억 속에 사라진 라면들 여러 가지 좀 맵시면 이런 것도 있었고요. 국물이 라또라니 알고 계시네. 이경민님 알고 계시는 분 알죠? 네, 체르버님, 그런 게 있구나. 주황색 봉지로 나오는 거. 삼양라면 기본 그 주황색 봉지에 매운맛 버전이 따로 있대요. 그렇죠. 그거 맛있다. 그 삼양라면은 그 햇맛이 좀 나지 않았습니까? 국물에서. 네, 좀 맞아요. 요즘은 그 햇맛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요거도 먹어서 다시 나게끔 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조금 돌렸다고.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보니까 라면 맛도 조금씩 바뀐대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서 거기 안착하는 데까지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라면을 맛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짓거리를 한 게 농심의 신라면입니다. 그렇죠. 농심 새끼들. 왜냐하면 블랙 신라면을 팔기 위해서 기존 신라면 맛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쪽 얘기하는 그 블랙인가 뭔가 그 생기는 그 신라면 블랙을 아주 독과점 나쁜 새끼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롯데 포인트 카드 가지고 있는데 빨개면 나왔다. 아프리카 쪽에서. 빨개면 아세요? 빨개면? 빨개면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안 하니까 진짜 바로 나가시네.
아프리카 딱 2명 있으시다. 레이첼 엠버님과 예. 고민범님 2분만 딱 남아요.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재들이 하는 예. 맥의 저렴한 먹방으로 제가 바꿨어요. 예. 예. 식군 걸으세요. 예. 술 먹을 거니까. 오 시청자 많네요. 예. 30명. 아이고 오늘 기록 한번 세우자. 저 위에 보십니까? 아노 스미마생 여기가 맴매 먹방 채널인가요? 예. 준비 중이라고 돼 있죠. 아직 아직 저 식사가 완료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예. 예, 레이첼 엠버님 스플래터 하우스 3까지 했어요. 예, 3까지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3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나? 원하고 투만 했습니다. 원하고 투만 했어? 아, 3도 했잖아. 뭐 뚜뚜뚜뚜 치고 으악 변신하고. 그거 아니었나? 두 개밖에 안 했잖아요. 이때까지. 아, 그래? 아, 3도 했는 것 3도 같은데. 한것 같은데? 그 하긴 할 거예요. 예. 팬더공 그 테디베어 이렇게 막 나오면서 3 하지 않았나? 우리? 얼마 전에? 방송 업로드는 안 하셨던 얘기. 아까 그 자체를 두 번밖에 안 했잖아. 두 개밖에 안 했잖아. 올리진 않았습니다. 올리진 얼마나 안 않았어요. 했다는 얘기죠. 올리진 않았어요. 녹화는 했는데 지금 올려놓은 건 2개밖에 없어요. 예, 죄송해요. 내일 올리죠. 스플릿 하우스는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무튼 저기 강경식 IMF를 불러오고 농심 고위직의 시작에서 노후자금 물고 있는 중. 예, 서대근님 어쩐지 갑자기 신라면이 싱거워지더라.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먹어서 느낀 맛도 있지만 그 DC에 보면 이제 라면 갤러리 같은데 인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좀 못 먹고 사니까 예. 라면을 많이 드시는 분이래. 예. 그분이 분석글을 올렸는데 음. 블랙이 나오면서 예. 블랙이 나오면서. 신라면 자체의 맛이 최악이 됐다고. 그래도 한번 카메라로 비춰주시고요. 끓인 거.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 좀 많이 넣었더니만 파가 무네. 님 시작하시죠. 네. 자, 그 여러분들 그 저기 사실은 그 라면이라는 거는 가장 서민적인 음식입니다. 근데 이 라면이라는 것도 가장 맛있을 때가 있는데 그 가장 맛있을 때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언제였냐면은 저기 배고플 때. 배고플 때도 배고플 때지만 캠핑 갈 때 요거 맛있습니다. 호펠에다가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자, 서비스로 곁들여서 예 여기 깍두기. 김치 깍두기 네.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제가 먹어 치워서 없어버리죠. 예. 저도 좀 먹게. 다 드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물부터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계란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란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와, 레이첼님 저쪽에서 오, 뭐 별풍선 몇 개, 10개. 10개면 얼마야? 뭐 그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다. 예. 일단 처음으로 받아봤다. 네, 첫 방송에서 처음으로 받아봤다. 야따! 감사합니다. 첫 번째 팬클럽이 되셨고 첫 번째 열혈팬, 예. 첫 번째 별풍도 받고. 예. 야, 아프리카 좋네. 아프리카 좋네. 2명이 있는데, 야, 스티커도 받고 100%야, 100%. 아, 일단 국물은 얼큰하고 방금 끓여서 그런지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면발이 잘 안 익은 것이 중간중간에 보이네요, 조님. 근데 4분 끓였습니다. 딱. 딱 4분 끓였다고. 물도 정확한 건가? 예. 550ml. 야, 뭔가 다른 게네. 계란이 예. 안 깨셨네, 계란을. 그래서 내 쪽에 다 왔네. 계란 껍질 조금 익을 수 있으니까 저 조상.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거 좀 주삼. 저기 저 앞접시로 쓸 수 있는 저 통조림 통이라도 좀 주삼. 저기. 앞접시. 자, 이걸 이렇게 잘 이렇게 끓였다. 들어서 라면도 역시 잘 끓이는구나. 이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정확한 예, 4분과 물 양의 조절. 예. 탱글탱글하지 않습니까? 면발이. 예. 하나가 삼성을 14대 1로 이긴다. 야구예요? 누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농구 같다. 네개 먹방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두둥. 아프리카 19분 걸었어요. 예. 가자. 아우, 열무김치 좋다. 아, 죽인다. 일본이 괜히 동조선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뭐 이상하긴 하지만은, 저 와이프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한국처럼 물가가 애미업이 없진 않다. 맞아요. 서민들은 어떻게 그래도 굶어 죽진 않는다는데,
한강 굶어 죽게 생겼어, 씨발 아주 그냥. 아니 실제 굶어 죽은 사태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모녀들. 송파 모녀, 새 모녀들 사건. 최근에도 또 뭐 또 하나 터졌죠. 예. 마포에서 모녀분들 예. 돌아가신 거. 진짜 굶어 죽었죠. 우리나라. 아 진짜 송파 새 모녀는 진짜 나이도 어린데 젊은이들이 참 힘든 예 시기죠. 아유 선생님 어서 구원을 받으시길. 진짜 이렇게 저렴하게 먹방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맛있네. 예, 그래도 라면에 소주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게. 예, 보이는 데서. 예, 카메라. 예 됐어요. 조금만 더 올리고 짠. 소리 좋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레이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근데 어려워지고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IMF가 2007년도에 터졌고요. 외환위기가 2008년도인가요? IMF가 1999년이고 아, 그러니까 2007년도가 리먼 브라더스. 리만 브라더스. 97년대 IMF 오고 딱 10년 주기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올 때가 됐어요, 사실. 주식에서 돈 빼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10년 주기라고 하면 딱 맞죠, 백종수. 백종수님 싸주셨다. 일단 간소하게 라면 값 주시죠. 감사합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됐으면 좋겠어. 나이가 다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 집이 없었어요. 네. 집이 없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IMF가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안 되겠다 해서 말뚝을 박았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네. 한부 달고 휴가를 갔는데 갑자기 어머니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저기 저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갔어. 네. 여기 왜 이사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가 네 집이란다. IMF 때 사람들이 막 집을 팔기 시작하니까 생전 가지지 못한 집을 IMF 때 가졌어. 예, 근데 저 재밌는 게 또 뭐냐면은 외환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 예, 리만 브라더스 터졌었을 때 그때 또 하우스 푸어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었죠. 네. 집값부터 작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사시면 큰일 나요. 저기 새로운 분들 아라크네 러브. 아라크네 러브는 새로운 신분인 것 네.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민입니다. 저희는 본연의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 좀 채널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먹방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없다 보니까 라면으로 먹방을 하고 있네요. 진라면 맛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 중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파하고 계란을 넣어주니까. 먹고 싶죠? 드세요. 울트라 반주님도 오셨던 분인가요? 그러게요. 처음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레이첼 엠버님 유튜브 수수료 똑같이 떼요. 30%. 아프리카 수수료 몇 프로 떼나요? 이제 많이 줄었죠. 클리에이터. 이거 30%. 수수료 안 떼는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 라이브 유통을 하는 애들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30%를 떼죠. 근데 이 30%가 얼마나 센 건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법인세를 최고로 내면 25%를 내요. 그것도 이번 대통령 되시면서 1% 올려서 25%예요. 근데 얘들은 30% 떼가요. 제가 칼 안 든 강도예요. 옛날에 통신사들도 그런 일 많이 했죠. 다음 메뉴입니다. 다음 메뉴입니다. 똑같은 라면인데. 네. 자, 이걸 넣을 겁니다. 이걸 넣으면 뭐 달라지나? 동원라면 전용 참치를 넣습니다. 참치 라면이 되는 거죠. 라면에 넣어 먹는 참치. 어쩐지 조금만 주더라, 조님께서. 야, 이거. 또 끓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걸 넣고 안 넣고의 차이를 명하게. 네. 울트라 반주님은 생방은 처음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저기 아치 여러분이 아라크네로. 아라크네님 여러분이. 예, 아라크네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 거미 된 여자의 맞아요. 예, 그 무슨 여신 예. 집적돼가지고 예. 빡쳐가지고 거미로 만들어버렸죠. 예. 내가 무슨 여신보다 배틀을 더 잘 짠다 음. 해가지고 2년 너 그러면 평생
그거나 실이나 짜거나 짜라. 불쌍하죠. 미니언인데 저주를 받아서 인생 신은 왜 그렇게 인간을 질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재경님께서 저는 2학년 때 그럭저럭 살던 집에 갑자기 단칸방으로 이사가 마음이 아프네요. 예. 2학년 때쯤에 IMF가 없었나 보죠. 예.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집은 그 가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정말 싸게 나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쏘냐 이래가지고 아유 꿀자반전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셔서 아마 이분이 댓글도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옛날 거부터 이렇게 정주행하고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 요새 거 30화 정도는 제가 계속 돌려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글의 댓글에는 제가 댓글들을 또 달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마 옛날 거부터 지금 보고 오시지 않을까. 사실 옛날 것 중에 꽤 보석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방송에. 사실 방송 자체에서 드립이 잘 터지는 것들은 옛날 방송 보면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잘 터진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입에 모다 달렸을 때 모다 털면 그때 이제 좀 삘 받으면 막 나오죠. 예. 홍진영님께서 옛날에 먹던 라면이 생각나네요. 참치 통주. 옛날에 먹던 라면이라면 좀 손진영이 많이 힘들었었을 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라면이 맛있으려면 배가 고프면 돼요. 그죠? 네, 배가 고프고 힘들면 돼요. 근데 그 AA님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IMF 때 프라모델이랑 게임 잡지 뭐 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 모으셨나 보다. 예. 나는 다 쓰레기 되는데 팔 수도 없던데 아무도 안 사가던데. 아마 고급적인 거,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 아니겠나 싶네요. 왜 글로벌 경제 위기를 하느냐? 집 사지 마세요. 그리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서민들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가진 자 예. 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IMF 때 중산층의 허리가 잘려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중산층이 파괴됐어요. 예. 그리고 이게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심각한 문제로 안 받아들이냐 하면 빨개는 소리 들으니까. 경제의 축도 상위 1%가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재벌이나 가진 자들 뭐 하다못해 직업이 사자 다니는 사람들 검사, 의사, 판사, 변호사 예. 그런 사람들이 경제와 권력을 두 가지를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붕괴가 되면 공화당조차 나서서 중산층을 살려놔요. 그죠. 민주당은 당연히 중산층의 표를 받기 때문에 네. 대변을 하고 예. 미국의 정치자 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의 눈치를 엄청 봐요. 그죠. 그냥 우리는 반대로 상위 1%의 눈치만 본단 말이에요. 정권을 만들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자들. 옛날에 그 시즈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네. 테디베어 루즈벨트라고도 하시는데 그분께서 미국 최고의 그 부자 누굽니까? 가문. 뭐 소위 말하는 5대 가문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케네디가 뭐 그런 것처럼. 그거는 케네디는 정치 가문이고 그 네. 재벌 가문 록펠러. 록펠러가 그 독과점이라고 그냥 네. 해체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만 재벌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재벌이 있고 록펠러 같은 가문도 있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예를 들면 독일도 벤츠를 가지고 있는 메르세데스 가가 가문 거예요. 그죠. 소유 오너는 그렇긴 한데 네. 그 나라는 이제 역사를 100년 이상의 역사들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대공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왔을 때 국가가 나와서서 그런 식으로 강제로 해체를 해버렸어요. 해체를 하거나 아니면 경영과 소유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재벌을 해체시킬 뿐인 거죠. 네. 사실. 일본조차도 우리나라가 쓰는 재벌의 단어 자체가 사실 일본에서부터 온 단어인데 예. 일본에 물어보면 일본의 재벌은 오너로서 남아있지 부자 가문으로 남아있지 그렇게 우리나라 재벌처럼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아요. 일본의 그 대표적인 기업인 중에 이제 혼다 소이치로 같은 분은 아들한테 안 물려줬죠, 사실. 네.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건데 이경민님 말씀하신 게 로스차일 가문이 제일 그 유대죠. 네, 유대죠. 예. 그걸 미국 가문이라고 미국은 아니죠. 예. 미국이나 유대인이나 뭐 똑같긴 한데. 네. 예. 최고의 가문은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예. 록펠러가 예. 군산복합체의 중심이에요. 예. 록펠러가가.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외 전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영향력이 가장 큰 로비스트죠. 일종의. 그런 기능도 하는 가문이죠. 석유 재벌이고. 예, 뭐, 그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까지는 하신 분이 있어요. 아, 예. 록펠러가. 예. 근데 그 이상하게 딸에게는 그 가문에서 제명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녀 평등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평등한 거라니까. 예. 우리나라 시집 간다고 여자 성까지 바꾸진 않잖아. 그렇죠. 일본조차도 성 바꾸잖아요. 그죠. 예, 여자 시집 가면. 아, 근데 그거는 선택이랍니다. 예. 그건 좋네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얄짤없잖아요. 그렇죠, 성 바꾸는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은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안 맞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는 이혼하면 또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TK MC님 오셨다. 아유, 프로필 사진이 바뀌고. 예. 제가 똑똑해서 레이첼 엠버님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재벌 문제는 이번 주에 방송했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재벌을 나눴어요. 예. 그래서 독일인도 나오시고 예. 아시아 전통의 그런 역사학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벌에 대해서 하는 경제학 교수까지 모셨어요. 예. 독일에 있는 그 사람이 한국에 18년 동안 우리나라로 치면 KBS 저 독일 공영방송에 한국 지사에 파견돼서 18년 동안 있는 분인데 독일 공영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다큐멘터리처럼 한국의 재벌을 취재하려고 기획을 엄청나게 했대요. 어떻게 알고 다 막아버린대. 취재도 못하게 만든대. 한국 재벌의 파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래요. 그러니까 저기 그 외국에서 방송 특집 한국 재벌을 알아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사람이, 막는 거잖아요. 네, 말하기로 차라리 미국의 대통령 스캔들 파는 게 더 쉽겠다고. 한국의 재벌은 그 정도로 폐쇄적이에요. 한국 기업의 그 발전이라는 그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한번 했었어요. LG 플러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한국 경제 발전의 기본을 저기 이제 재벌 몰아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산업 스파이어.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뺏어가듯이 한국이 과거에 일본 기술을 그렇게 뺏어온 겁니다. 그걸 알고 난 많이 놀랐어. 일본과 미국을 카피했죠. 카피캣처럼. 초코맛 위즐님 처음 뵙는 아이들. 라면에 콩나물 넣고 먹으면 맛있어. 예, 맞아요. 제가 가끔씩 조님 집에서 잔다던가 조님과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만나면 조님이 꼭 콩나물 넣고 끓여주세요. 그러면 이 라면 국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진한 찐득한 맛이 사라져요. 상큼해져요. 상큼해집니다. 그러면서 속에 부담이 덜하죠. 자, 레이첼 엠버님 그 좀 신경 좀 주십시오. 네. 아주 그 좋은 얘기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니까 평가할 만한데 뭐 아무튼 상위 1%의 유대인 80% 이거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들었습니다만은 차자의 비중은 엄청 많다고. 지금 못해. 다진 마늘이 있는 게 아니라 마늘 다져 쓰는구나 너는. 유대인들이 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 개념이라든지 관념이 DNA에 그냥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경쟁이 안 좋아했어요. 모든 유럽인들의 그냥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농지를 가지더라도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뺏기기 십상이었고 항상 재산을 털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정적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니까 이제 결국은 상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해 다니는 금융업 이런 거 이게 워낙 많이 뛰어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경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커넥션이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아주 오래 전부터 했으니까 잘 하는 거겠죠. 레이첼 엠버님 안 불편하시면 유튜브에 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시면 저희뿐 아니라 이제 다른 대화창 쓰시는 분들하고도 아라큰 여러분이 벌써 가시는구나. 아유 취향이 아니셨나봐요. 죄송해요. 자주 오겠습니다고 얘기를 하시는 고맙습니다. 뭐 채널을 만드시거나 방송을 하시게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저희들도 즐겨찾기 추가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제가 올려드리죠. 그렇죠. 유태인의 선민사상 이게 진짜 유대교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시오니즘, 시오니즘 골수 선민사상에 찌든 영화 신들리스트에 나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건 100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 같다. 이건 유대인 한 명이면 100명, 시다바리 100명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을 좋아한대요. 왜요?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한국도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랍 쪽에서 방해를 하는 거야.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그럼 석유를 안 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골치가 아픈 거야. 이쪽도 친해지고 저쪽도 친해가지고. 그래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은 지는 굉장히 최근입니다. 사실. 예. 면이 이쪽에 돌려서 예. 좀 나눠드릴게요. 배가 많이 고프시니까. 아마 그땐 결론적으로 얘기해 알겠습니다. 예. 색깔이 다르네. 빨갛네요. 예, 굉장히 빨간 갑자기 참치를 넣어. 예, 진라면이 더 진해진 느낌입니다. 많이 진해졌습니다. 딱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일단 뭐 한번 보여드리죠. 예. 이거는 참치를 넣은. 아까 전하고 이제 비교 그거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색이 좀 더 진합니다. 예, 조금 빨개졌어요, 많이. 참 제가 카메라 컨트롤을 못해요. 예. 이야, 이거 냉장고를 부탁해 찍는 사람들도 다 요령이 있구나. 예. 그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으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이처 미닝.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예. SBS에서 하는 건데 이번 쭉 편을 보세요. 예, 그러면 한국 재벌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예 이제 기획을 해서 계속해서 재벌이 왜 문제인가를 한 주 한 주 재벌 특집으로 하겠대요. 그렇죠. 네, 독박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사실 그런 언론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야. 네, 용감한 아니, 거야. 그게 공중파로 올 수 있다는 게 이전 두 예. 보수 정권과 가장 큰 차이죠. 그런 걸 하고 싶어 했죠, 사실 언론들도. 예. 그죠. 정의로운 언론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빨갱이 아닙니다. 우리 빨갱이가 아니라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예. 옆에 두 빨갱이들이 있는데 난 빨갱이 아니야. 난 보수. 나는 보수. 진정한 보수. 멸공. 여기 머릿속에 멸공. 나는. 예. 부정부패 같은 거를 다루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줘요. 음. 썰전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썰전은 오히려 난이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예. 아까 그 삼성전자 그 얼마라고요? 그 작년에 순수익이 25조. 딸 거 다 띄고 네. 25조. 세금 다 내고 세후 25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5천만이잖아요. 예. 순이익 25조를 예. 5천만으로 나누면 예. 국민 인당 5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야, 그 빚이 그 500만 원 있는 사람들은 그 애들이 기부 좀 해주면 다 갚아주는 거구나. 근데 불과 이거를 10년 전으로 뭐 노무현 정권 때로 하면 예. 삼성 순이익이 이만큼 안 돼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그때는 순이익 25조를 하려면 상위 기업 10개를 합해야 25조가 나왔어요, 순이익이. 예. 무슨 소리냐면 삼성이 그만큼 다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경제력을. 근데 내가 봤을 때 열받는 것 중에 뭐냐면 그렇게 돈을 씨발 쳐벌면서 고용을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더 충격이죠. 예. 순이익은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15.7조거든요. 영업이익의 25%는 세금으로 내니까 저거의 4분의 1 뺀 10조라는 소리예요. 예. 1분기에만. 올해 석 달 동안만 삼성전자. 삼성 관련 쪽에 식구들이 몇 명이에요? 한 3만 명 되나요? 훨씬 넘습니다. 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만 명 그 넘는데. 30만 명은 안 되겠지. 대한민국 예. 육군 병력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국자를 제가 말한 10만 명은 어쩌면 삼성그룹 전체 인원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한 건 삼성전자 단일입니다. 삼성그룹 전체 수익이 아니에요. 삼성그룹이 아니라 삼성전자 단일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한 그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네. 많이 쳐봤자. 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넣고 세상에 국민연금 갖다 놓고 하는데 고용을 3만밖에 안 해주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보수주의자고 멸공 때려잡자 빨갱이 짓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고용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돈을 버는데 그러면 그 공장들이 한국에만 다 있었으면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주력 생산 시설은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해외로 공장을 베트남에 빼는구나. 있고 동남아로 뺐고 수출 거기서 중심으로. 고용을 해서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국민의 혈세를 빨아서 해외에다가 갖다 바치는. 고용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25조의 순이익을 연간 내는 기업의 생산 시설의 50% 이상이 해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실제로 필요한 노동 인구가 중국이나 베트남이 공급을 하고 있지 한국 사람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이만큼 되는 겁니다. 이거 재밌게 얘기를 잘 듣고 그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계속해서 인건비를 올리고 노조 만들고 근데 삼성은 노조가 없어요. 노조 자체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유명무실하고 고용이잖아요. 데모도 못해요. 뭐 아무튼 핑계예요. 이거 조회 먹방이 아니라 조회 포장마차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치는 이 참치가 확 나는데 이거. 이거
약간 참치찌개에 네. 면을 넣어 먹는 느낌이에요. 네. 일단 냄새가 확 나네. 이거 용기 나온 거 보시죠. 오, 이거 참치찌개 음. 면 넣어 먹는 느낌이네요. 이거는. 괜찮다. 그게 좀 비싸다고 했지. 그 가격이 얼마요? 1,000원이 넘습니다. 아, 이거 라면보다 배보다 몇 그냥 크네. 100원. 이건 부르주아가 라면을 먹고 싶거든. 네, 맞네요. 네, 고용지표가 안정이 안 되는 건 그런. 주연주님 주연주님, 그래. 이제 가신다고 하네요. 아유, 재미없는 방송을 해서 그냥 가시는 거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무모한도전도 실패하고 오늘. 사이좋게 지내세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IMF를 급박하게 피하기 위해서 했던 구조조정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봐봐요. 원래 LG에 있던 반도체가 SK로 옮겨간 것밖에 안 되잖아, 결과적으로. 그렇죠. 현대에 있다가 LG로 갔다가 이렇게 재벌들이 계속 사업을 같이 돌려먹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주체가 나서서 하질 않아요. 글쎄요, 전국민 안전정규직화 인건비가 비싸서 나간다는 드립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결코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기업이 내세우는 주장일 뿐이지 해외에 나가는 게 절대 저렴하다고 보지 않아요. 네. 중국 기업 싸지 않아요. 중국에 가서 중국의 리스크 이번에 당해봤잖아요. 사드 한번 터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주연주연님 혹시 삼성 다니시는 거 아닐까? 이 얘기 나오니까 결혼 나가는 것 같은데. 삼성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삼성에 다니죠. 아니에요. 안 다녀요. 제 동생 삼성 다녀요. 아, 레블레님, 근데 기업을 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전 대기업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기업을 하기에 저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본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전기세도 굉장히 싸요. 근데 재벌들이 그러면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 계속 한국 안에서만 많이 하면 걔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칭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두환 같은 미친 또라이가 한번 나오면 기업을 날리는 걸 겪어봤잖아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 지금 권력을 쓰고는 있는데 걔들 입장에서는 다각화를 한 건데 사실 전두환이가 화끈하게 한 거 있지 않아요? 소식에. 국제적으로 날려버렸죠. 네.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시대인데 네. 한국은 기업하기 나쁜 환경 아니에요. 법인세도 굉장히 싸요. 오히려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하면 법인세가 완전 거지거든요. 법인 그 벤처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우수기업 뭐 중소기업 그거 이렇게 하면은 세금 감면도 많이 해주지 않나요? 대기업이 내는 실효세율은 25%의 법인세가 있는데 삼성이 적용받는 세율은 12%입니다. 그게 말씀하신 벤처 기술 인증 이런 거 다 걸어놨어요. 삼성전자가 다 해당이 돼요. 아 나쁜 새끼네. 아니, 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 검사 출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법의 허점을 다 이용하라 이거죠. 순이익이 보세요. 25조예요. 그럼 영업이익은 최소한 30조, 40조예요. 거기서 1% 까면 조 단위가 깎여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걔들한테 연봉 1억, 2억씩 많은 애들 10억까지 주거든요. 전직 세무서장 다 데리고 와버려요. 제가 이제 회계 쪽 일을 하니까 그래 좀 아는데 삼성의 회계 감사를 받으면 삼성전자 회계 감사를 받으면 그 회계 감사 하러 회계 감사를 하려면 회계사들이 나가요. 몇 명이 나갑니까? 제가 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에서 300명에서 500명을 보냅니다. 삼성전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왜? 안에 있는 회계사가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저희들보다 선배들이. 그러니까 쪽수 맞추려면 2배수로 넣어야 된대요.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삼성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레이첼 멤버님 그냥 어느 쪽이든 원하시는 대로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케어를 술이 또 취하니까 또 없던 얘기들 A님이 말하시는 폭동은 어떤 형태로 나올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아마 저번 촛불 집회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이슈가 될지 모르겠어요.
헌법을 개정을 안 해줘서 될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이 취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더 있는 게 지금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 4조를 더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4조 편성하는 거의 목적은 국가 공공산업이나 소방관 확충, 경찰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늘려보자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정직 공무원 중에서 정원이 국가 법에 있는데 못 채운 게 경찰 소방관이에요. 정원을 못 채웠어요. 그 법에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정해놨던 법인데 그것도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늘리자고 하는데 안철수는 그렇게 죽어라 반대했고 야당들은. 그건 날 좀 이해가 가는 게 내가 있는 군대에서도 지원은 항상 부족해요. 없어요. 겸직해요. 다 간부들이. 심지어는 병사들이 겸직하는 경우도 근데 있어요. 더 비금 말씀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필요한 말단 공무원이잖아요. 예. 맞아요. 군대도 부사관 네. 이번에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군대 부사관도 100명 줄였어요. TO에서. 왜냐하면 공무원 숫자 줄이라고 해서 군대 부사관도 줄였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국회의원 정원수를 늘릴 때는 기사 한 번 안 나왔어요. 예. 이게 300명까지 올라올 때 240명에서 300명 됐쪽에 우리는 그거 올리는 줄도 몰랐어. 어느 날 죽어라 밖에서 싸우던 애들이 갑자기 오전에 모였대. 지금 정원이 300으로 늘었어. 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네. 먹방 평가를 내리도록 합시다. 이건 부주하다. 참치를 넣으면 참치 캔 먹다 남은 거 넣은 효과랑 똑같다. 근데 그것보단 조금 고급지다. 전문이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참치 캔을 하나 사가지고 먹다 남은 거 그냥 넣는 게 낫다. 뭐 굳이 그걸 안 해도 맛은 있지만은 가격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왜냐면 이게 진라면 2개 값을 넘가하기 때문에 굳이 동원 참치팩을 굳이 먹는 거는 예. 뭐 여성분들이나 그럼 제가 일단 평가를 내리는 거는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넣으면 김치찌개가 돼요. 예. 국물 맛이. 엄마가 굵직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었다는 거고 제가 라면을 자주 먹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신라면은 제가 절대로 안 먹죠. 신라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옛날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신라면 한 박스를 사서 하루에 하나씩 먹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박스를 다 없애니까 박스는 큰 거예요. 여기 5개들이가 아니라 그게 가득 들어있는 한 박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신라면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신라면을 안 사 먹는데 라면은 그래도 없이 살다 보니까 자주 먹는데 네. 오늘 라면은 정말 맛있네요. 이게 아마 물 조절과 딱 4분의 어떤 효과가 있는. 파도 들어갔지. 예, 파도 있고 그리고 조님이 진짜 물 조절과 끓이는 시간을 정확하게 규정대로 지킨 것 같아요. 예. 너무 라면 저렴했습니다. 예. 딸기를 먹겠습니다. 호사를 이런 또 호사를 또 노리고 있네요. 보통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는 라면에 대해서는 평점을 내린다 9점.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맛보다 순한 맛을 좋아하지만 이번 건 맛있어서 저도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또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은 방송을 하면서 마가만 먹으니까 이것도 꿀맛이네요. 혼자 집에서 우울하게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그렇대. 그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또 뭔가 사회적인 것을 또 씹어가면서 딸기를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동네 슈퍼마켓 좀 싸게 파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딸기를 들여다 놓습니다. 예. 그냥 지켜보세요, 딸기 가격을. 왜냐면 딸기는 일주일 이내에 다 팔아야 됩니다. 안 팔리면 반품이 안 돼요. 예. 그런 동네 슈퍼마켓은. 그러면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걸 보십니다. 나중에는 2개 묶어가지고 싸게 10,000원에 탑니다. 그때 사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 와이프랑 그 되게 힘들게 살았었을 때 그 무슨 좀 상태가 보시면 알겠지만 예. 오래됐죠. 예.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저기 찰스 디킨스 씨가 쓴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 남자 시계줄이 없어가지고 여자가 머리 잘라서 그 저기 그 시계줄 해주고 그 남편은 그 저기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핀 해주고 나 그게 그렇게 슬프지만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 소설. 로맨티스트야. 예, 근데 그걸 내가 초등학교 때 봤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랑 그 연말에 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러 가는데 케이크 비싸가지고 쇼윈도에서 와이프가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래도 와이프는 부자나라에서 왔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사 먹자. 내 월급이 그래도 안 좋지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갔는데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기 롯데마트에 케이크를 팔더라. 네. 아마 성탄 지나고 난 다음에 싸게 팔 것이다. 그래서 성탄 싸게 지나고 난 다음에 2개를 먹었습니다. 아, 성탄절 날은 드시지 근데 않고. 그러면서도 웃는데 그때 저는 좀 짠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다녔던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예. 전 직원한테 12월 24일 날 음. 그때 이제 뭐 1호, 2호, 3호식으로 케이크를 할 텐데 음. 그 딸이 바게트에서 예, 예. 두 번째로 큰 게 2호예요. 음. 2호 케이크를 전원한테 줬습니다. 잘 나갈 때여서. 근데 그 케이크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직원한테 하나씩 다 주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기숙사를 살았어요. 기숙사 사는 남자 직원들이 한 20명쯤 됐는데 얘들은 이 케이크 아무짝에 필요가 없는 거야. 예. 네. 그 20개의 케이크가 기숙사에 생겨.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야 여친 없는 사람들은 모여서 불고 먹자. 예. 그러면 기숙사에 20명의 남자들이 있으면 한 7, 8명 나하고 12명 정도는 이 케이크 남아있는 거야. 12명이서 먹어도 그 케이크는 2개 먹으면 배불러요. 배불죠. 그럼 10개의 케이크 남아서 기숙사에 굴러다니기 시작하는 거지,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술 안주는 케이크야. 그 사치스러운 케이크를. 호사를 누리면서 연말을 총각들인데, 예. 굳이 그걸 또 주자고 크리스마스에 예. 집에 갈 수도 없어. 예. 네. 조금 열어놓겠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구근구근하네. 네. 야, 라면 괜찮다, 이거. 그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행복할 겁니다. 여성들도 사랑하는 남성이랑 결혼을 해야지 행복한 거죠. 그거는 좀 약간 가장 상상 속의 동물하고 닮아있죠. 여자친구가 세상에 존재하느냐. 예. 내 여자친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상상 속의 동물 1호 여자친구. 그것보다 좀 더 이제 더 어려운 게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친구.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친구. 이쯤 되면 이제 그래도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특히 여성분들도 정신을 좀 많이 차리셔가지고 정신 차린다는 게 말이 이상해. 개념 있으신 분은 개념이 많죠. 예. 요즘 분들은. 근데 이제 나라 보안이면 뭐죠? 개념이 있거나 개념이 없거나. 예. 요즘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 IMF 이전에 쓰레기장 가보면 뜯지도 않는 다리미들이 그런 경우 있었죠, 사실. IMF 이전에는 가장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버블은 사실 그때였죠. 예. 그걸 근데 버블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아까 누군가가 제 의견을 듣고 말씀을 해줬지만 언론 때문이에요. 사실 그때가 버블이었던 거예요. 예. 샴페인을 일찍 땄다라고 예. 외국에서 말했다는 거는 예. 일본의 버블하고 동일한 사태가 그때 예. 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자체가. 왜냐하면 최초의 문민정부 어찌됐든 김영삼 정부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쫙 컸고 노트회 때 최대의 빚을 발휘하죠. 네. 올림픽하고. 끝내십시오. 네, 끝냅시다. 끝내죠. 네. 자, 이제 딸기 먹방은 이미 끝난 겁니다. 딸기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네. 딸기를 먹으면서 마지막 딸기 한번 보여드립시다. 먹방 엔딩 멘트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엔딩 멘트를 해야 돼. 네. 하십시오. 딸기가 끝물입니다. 아직까지 못 드신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령대로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을 주목하시고 2팩 12,000원, 뭐 만원 할 때 딱 사드십시오. 참고로 이 딸기는 좀 오래된 느낌이 드는데 네. 당도가 별로 좋진 않네. 그래도 이때 딱 먹는 게 좋아요.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잼용입니다. 그러더군요. 네. 자, 오늘 먹방은 저렴하게 라면 먹방 일단 성공 괜찮았어요. 다시 한번 라면의 명가는 농심이나 사명이 아닌 오뚜기로 오뚜기였습니다. 바꿨습니다. 대세는 오뚜기입니다. 대세계는 오뚜기입니다. 자, 그리고 딸기는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딸기는 맛있는 딸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딸기니까 먹는 겁니다. 예, 오늘 그래도 뭐 행복하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맥박 오늘도 석세스 했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녹음 끝나고 다른 방송도 지켜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